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들도 경제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그 감각을 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항영 대표님과 함께 과연 어떻게 어린이들 자녀 교육하고 또 세뱃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딴 날도 아니고 또 설 때니까 설 네네. 앞두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세뱃돈 이렇게 주고 나면 예전 같으면 저축을 하라고 그랬지만 네. 이제는 좀 투자를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부터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뱃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애들이 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오히려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좀 나쁜 것 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었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는 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부모님이 몰래 가서 좀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얘기했던 그런 경우들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그 신분 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양반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돈을 얘기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 많은 분들 또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 뭐 유대인의 자식들 경제교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제교육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교육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하고 있냐면은,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들한테요. 네. 너희들한테 경제교육이 뭐냐, 경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라 보라 그러면 쿠폰 있죠, 쿠폰. 네. 쿠폰을 싸게 받아갖고 좀 할인해서 가는 거, 아니면 요즘 통신상 하면 마일리지 있잖아요. 통신 마일리지로 해서 극장 뭐 무료로 들어가는 거. 그걸 경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경제, 자기 어떤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아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잘 안 돼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경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단 먼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 주식 투자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좀 얘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해외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던 차이,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관점에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세뱃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 네네. 또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념을 좀 익히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미국 주식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요? 그걸 좀 가르쳐주는 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과요, 미국 주식이 됐건 한국 주식은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과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경제나 어떤 기업의 방향성, 물론 아주 초년생이면 애초에 이기면 안 되겠지만, 요즘 보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다들 세상 많이들 알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경제 상황, 기업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부해 나가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애들한테, 그 자녀분들한테 뭐 적극적인 뭐 투자 이런 기법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꿈, 앞으로의 희망, 앞으로의 너희가 성인 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자립 이런 관점에서 크게 어떤 경제, 주식에 대한 기업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상 보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기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모두가 익숙한 브랜드가 넘쳐나는 겁니다, 주위에.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이들 느낄 수 있고 익숙한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투자자들 위해서 어떻게 주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단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아마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나이인데요. 우리나라도 한 5, 6학년 되면 조금씩 그런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보면 해외에 비해서는 훨씬 교육 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주식을 뭐하러 하냐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란 제도는 모르지만 기업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7, 8년 전에요, 10년 전에 보면 가족분들이랑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보면 그런 거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애들 뛰어다니면 약간 좀 속상해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애들이라면 뭐 말을 안 하지만 남의 집이라면, 야, 저 부모님들은 애를 좀 조용히 시키지, 저게 뭐야, 그 공공장소에서 느끼셨죠? 네, 그렇죠. 작년 올해는 그런 거 볼 이유가 없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못 보였지만 팬데믹 이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네. 느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어떻게 된 거죠? 자녀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좀 얌전해졌나? 요즘은? 얌전해졌죠. 왜냐하면 뭘 보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보고 있죠. 태블릿을 보고 있죠. 요즘 보면 유머 세차에서도 스마트폰 거치대, 태블릿 거치대가 많이 있죠. 네. 그 애들이 보는 뭔가가 있죠. 그 네, 기기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 채널도 있을 거죠.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아이폰, 아이패드 뭐 그런 거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삼성 태블릿을 보고 있건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갖고 얘기를 풀어 가다 보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너희들이 익숙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면 의외로 빨리 어떤 세상의 흐름, 경제 공부가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감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요즘 어렸을 때 보면 운동화를 사면 운동화로 살아간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뭐 축구화 산다는 얘기 했지만 요즘 애들 들어보면 운동화란 얘기를 안 하고 대부분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뭐 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무슨 브랜드인지 다 아실 겁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제일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얘기가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남이 좋아하는 만큼 브랜드 선호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경제 공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하면 물론 그게 대해서 운이 좋아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더 좋지만 저는 그게는 오히려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죠. 그러면 뭐 주식을 선정할 때 네네. 이렇게 부모가 야 이런 주식이 좋다니까 이게 새로운 기업이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한번 판단해보고 그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도록 어렸을 때부터 유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물론 보시는 이제 건가요? 너무 유치원이고 저학년이면 유치원이죠. 좀 도와줘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경험으로 보면 네네. 3학년 정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예, 그러면 충분히 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약간 다른 얘기 한번 풀어드릴까요? 어떤? 부모님들이요 네. 결혼하시고 애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세뱃돈 받아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가 관리해주고 있죠. 부모가 관리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금도 대신해주고. 그 답이 안 나면 어떡해 걱정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돈을 잘 관리해 주셨는데요. 요즘 보면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을 보면 주식도 해주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잘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여태까지 과거에도 보면. 그렇지만 결과 좋지 않게 나온 경우도 꽤 있었단 말이죠. 결과 안 좋다는 건 손해를 보는 경우. 네, 손해보는 거 꽤 있었죠. 한국 주식만 하고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 중에 결과 안 좋았던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요 모르실 것 같죠. 저도 진짜 경험했던 거거든요. 한 5학년 때 저희 딸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내 세뱃돈 어디 갔냐고. 놀란 척 하셨지만 네.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요즘은 본인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세뱃돈 어디 갔냐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꽤 공감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제분이 있는 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하셨던 분들은. 근데 주식하셨던 분이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주식.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주식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각에서 하신 거거든요. 본인의 시각에서 뭐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게 많은데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제분들이요. 나중에 내 돈이 어디 갔냐 물어보면 이제 좀 하면 주식 투자했는데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뭘 샀냐고 물어봅니다. 뭘 샀길래 내 돈이 한 100만 원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50만 원밖에 안 됐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제분들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세뱃돈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2살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초등학교 유치원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수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지수. 예, S&P 500이면 S&P 500, 나스닥이면 나스닥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가장 제일 먼저 하실 일이라고 보게 있겠고요. 초등학교 3학년 돼서 얘기가 될 때 보면 이런 브랜드는 네가 한번 얘기해보고 약간 조언만 해주면 되죠. 그 기업은 이렇다 저렇다 같이 공부도 해가시면서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자제분들의 어떤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하면 좋은 것이 가장 큰 말씀만 드리면 미국은요. S&P 500만 보면 한 9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1928년, 6년 그때 시작됐기 때문에요. 연평균 10% 정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연평균 10% 올랐는데요. 10%라고 보면 한 7년 정도에 한 번씩 더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금 복리로 하면은요. 저축금리는 1%잖아요. 저축금리 1%려면 원금이 2년 2배 되려면 7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기적으로 보면 수익률도 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기업이나 미국의 투자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가 좋은 방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자제분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시간이 그만큼 투자할 기간이 많다는 거죠. 네. 주식은 어찌됐건 단기간보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세뱃돈이 됐건 목돈이 그동안 모아둔 거 있으면 조금씩 한번 사주셨다가 그 매달 뭐 10만 원이 됐건 5만 원이 됐건 네. 조금씩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적립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 많이 봤거든요. 본인 계좌보다 자제분으로 해줬던 계좌가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투자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더 네.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계속 출렁거리지 않아요. 월급 제가 강의하다 보면 용돈 줄 때마다 조금씩 더 사주시라고. 네.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네. 세뱃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걸 오히려 기회를 삼으시고 한번 처음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 10만 원씩 조금씩 추가해주는 그런 정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애들한테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네요. 본인 그 중학교 넘어가면 진짜 본인이 정말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걱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를 이 주식 투자하는데 자 어떤 종목 했다 이렇게 같이 참여시키면 아이가 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신경이 분산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 번이면 그때만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그래야죠. 계속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잔고를 자꾸 보는 거는 돈이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또 성공적일 수도 있겠네요. 자녀 그렇죠. 계좌는 네. 잘 안 볼 테니까. 질문이 나온 김에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흔히 한번 조언 드릴 때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 보는 시간을 무조건 3분의 1로 줄이라 그러거든요. 6시간 보는 분은 2시간만 보고 네. 2시간 보는 분들은 한 40분만 보고 10분 보는 분들은 2분만 보라고 3분만 보라고 그게 오히려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자녀들 이제 어떤 그래도 종목을 좀 들어가 보면 종목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ETF든 네. 어디서부터 좀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네. 검토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준만 몇 개 말씀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또 좋아하고 익숙한 브랜드가 전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야지 더 공감대가 형성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핫한 것보다는 핫해서 금방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너무 트렌디한 거는요. 네. 미국 기업이 잠깐 더 말씀드린 S&P 500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확률이 크지 않고요. 특히 미국에서 상장 제도가 기준이 우리나라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야지 상장되는 게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요. 미국은 이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상장되는 게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깜짝 놀랄 수치 말씀드리면 상장된 기업의 40%가 7년 후에 상장 폐지됩니다.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래되고 그동안 꾸준히 했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벤치마크나 ETF 같은 경우를 좀 편안하게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과 지금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하면서 같이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바로 ETF로 몇 개 말씀드리면 네. S&P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ETF가 가장 큰 거가 스파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SPY가 제일 큰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파이가 물론 세뱃돈을 모았던 한 번으로 사기에는 약간 괜찮죠. $380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달 또 사주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380 한 주씩 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스파이란 그런 운영사나 몇 군데에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PLG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데 $45 수준에 살 수 있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거의 똑같은 거를 한 $15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SFY를 가는 게 있거든요. $15 정도면 이거 이제 좀 살만하네요. 작년에는 그냥 $9 정도까지 한 적도 있는데 $9. 지금 한 네. $14 정도 할 겁니다. SFY도 똑같은 겁니다. S&P 500 한 번에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부담이 없죠. 네. S&P를 한꺼번에 갖고 하는데 한 주당 부담이 없겠고요. 또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연초부터 재벌 그룹들 해가 착한 기업 운동 많이 무브먼트 보셨잖아요. 그래서 ESG 무브먼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환경이라든가 소셜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지배구조, 거버넌스에서 ESG 무브먼트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 다 좋은 기업들만 있고 큰 기업들인데 약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좀 파괴한다는 것들, 그렇죠. 업종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기, 대량 살상 무기하는 기업들이 있겠고요. 네. 하다 보면 경영진의 남녀 비율이라든가 미국 기준 보면 유색 인종 그리고 일부 이제 경영진에서 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들, 네. 네, 그런 것 기업들을 뺍니다. 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술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 가무, 음주, 흡연 이런 것들 뺍니다. 네. 그런 것들을 빼갖고 하는 것들이 ESG 관련된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ESG-U라는 게 있거든요. ESG에다 US에서 U인데요. 실제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자기는 뭐 환경 그런 거 중시하기 때문에 ESG-U만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넘어서서 사회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그걸 또 가르쳐주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얘기하다 보면 이걸 하겠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ESGU가 있거든요. 네. 이 주식은 한 ETF는 한 $90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 주식도 미국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선진국, 이머징 마켓, 한국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채권도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채권을 안 분해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거 펀드 오브 펀드란 거 여러분들이 꼭 경제 상식으로 아시는 게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ETF 오브 ETF 이런 것도 꽤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ETF를 하나 사시면 그런 말씀드렸던 전 세계 ETF 같은 경우를 7, 8개를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주식을 한 80%, 채권 한 20% 정도 나누는 ETF가 AO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주에 한 $66 정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변동성이 적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ETF들을 선정해 주는 것도 전 좋은 어떤 세뱃돈으로 하면서도 꾸준히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ETF들을 저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뱃돈으로 만약에 이렇게 투자 종목을 얘기하면 아이들하고 이게 세계 경제 네.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면서 네네. 넌 어떻게 세계 경제 전망을 보냐 이렇게 서로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런 측면 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그 문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이 증여 관련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건 이제 PB분들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세무사분들이랑 상담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증여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 맞아서 요즘에 이 주식 열풍 그리고 경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터부시 여기고 이거는 좀 얘기하는 순간 이건 안 돼. 네, 맞습니다. 이게 선비가 아니야 이런 느낌 가졌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돈인 건 뭐 실제 상황을 인정해야 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설을 맞아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 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Round 1. Fight.